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위증시 이제 노동절로 휴장을 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유럽 증시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한번 방산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또 금값은 4개월 내 최고치네요. 예. 뭐 라가르드 저기 22 총재가 프랑스 IMF 안 가도 뭐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다는데 뭐 IMF 총재도 지냈던 사람이고 지금 22 총재이기도 한데 은근히 뭐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상태 그리고 정치 전국 불안정 이런 것들이 좀 들려오더니만 9월 8일 총리 신임 투표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 저런 말은 들을 때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22 총재가 안 가도 된다.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갈만했다는 얘기니까. IMF. 예,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뭐 CNBC 같은 데는 그 뭡니까? 저 푸틴, 시진핑, 모디 그야말로 브릭스. 예. 진짜 짱짱한 정상들이 서로 웃으면서 환하게 아마 이제 뭐 지금 이제 중국의 전성절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후외환입니다. 온통 적이에요. 그죠? 뭐 사법부에서도 말리죠. 그리고 뭐 장관들이야 워낙에 자기 트럼프하고 뭐 뜻을 맞추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마가 진영에서 뭐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트럼프 밑에서 살기 싫다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미국 내에야. 뭐 그런 사람인데다가 국제적으로는 전부 반미 뭐 언제까지 저렇게 일진 노릇하고 삥 뜯고 여기에 언제 우리가 당할 거냐 하는 그런 반미 움직임도 보이고 하니까 야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 오늘은 한번 반등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시장은. 어제 왜 빠진 거예요, 대체? 이제 오후 머니쇼 플러스를 안 하시니까 이제 감각 떨어지시는구나, 우리 정민 앵커. 탱자 놓으시는 거지. 아침 방송 끝나고 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굳이 아는 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왜 빠졌는지 오늘 나오신 분한테 물어봅시다. 네, 오늘 KBW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우리만 왜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빠졌을까요? 왜 다들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빠졌을까요? 뭐 두려움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미국의 AI 버블론이 이제 가세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AI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더 확대하겠다면서 중국의 AI 쪽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들 주가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더 연결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 버블론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우리도 같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후폭풍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AI 버블론은 그들 얘기인 거예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상단 각 기업마다 틀리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모든 기업들이 상단을 맞춰가면서 올라간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샘 울트만의 얘기를 빌리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실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수백 배짜리가 된 상황에서 좀 더 매출이나 이익이나 어떤 이제 사업 확장이 일어나기까지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떨어질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는 횡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다가 다 또 우리는 불안하면은 풀리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을 때는 근데 이거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으면서 비판적으로 반응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이럴 때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불안한데 그것도 부재하니 일단 팔고 보자. 일단 팔고 보자. 미국이 어떤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대외적으로 사실 왜 9월 달에 좀 약세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대내적으로는 정책적인 또 불안함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꼭 9월 폭락설 요즘에 뭐 그런 키워드가 자꾸 잡히던데. 전 폭락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 예. 그 앵커님 예, 말씀이 예.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예. 데서 일부 분석가들이 맞아요. 과경론자들이 예. 자꾸 폭락설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 일단 썸네일을 그렇게 올리면은 조회수는 좀 올라오니까. 자극적으로. 근데 이게 매 기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4월 폭락설, 9월 폭락설. 뭐 5월은 뭐 맨날 세린메이 예. 그 그러고 나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분들 그 채널이나 이런 이제 분석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니면 말고 그 얘기에 네.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런 약간 선동성, 거짓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면 데이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좀 지겨우시고 재미가 없어셔도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럼 준비하신 데이터를 좀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 박사님 오늘 유신익 박사 나오셨구나. 그러면 오늘 각오는 해야지.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는 공부는 된다. 네.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한번 두루두루 짚어주셔야 네.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거. 위치헌터. 네. 마녀 사냥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사람 나빠. 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예. 외부적인 어떤 이제 골격이나 예. 생김새나 이런 게 터프해요. 되게 터프해요. 근데 나빠. 저 예. 사람 나쁠 거야. 음.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침을 한번 툭 뱉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봐. 이제 나쁜 행동의 시작이 이제 저러다 범죄까지 저지를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력들을 시장과 그다음에 금융시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물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까지 CPI, PPI 그리고 우리 개인 소비 지출, PC. PC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요. 네. 그 어느 곳에서도 트럼프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상품 관세를 매기면은 예.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예,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거 100원 하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에버리지로 보면은 지금 관세 매기는 것도 있고 안 매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면은 100원이 한 110원 정도, 115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그죠. 보면. 예, 15%라고 생각했을 그러면은 때. 그 물건을 그대로 나는 그래도 저거 추파춥스는 나는 못 끊고 살겠어. 그럼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네. 추파춥스는 계속 115원에서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어. 이제 나중에 그러다 쇼티지가 나요. 예. 그럼 가격이 이제 115가 아닌 150으로 점프업을 해요. 그거는 계속 살 때 얘기예요. 계속 살 때. 살 때 얘기예요. 수요가 근데 있을 때. 지금 미국의 지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7월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안 삽니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안 사요. 아하. 안 사요. 어. 그러면은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돈이 없어서 뭔가 소득이 불안해서 고용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고용은 약화되고 있는데 근로자 소득은 명목 소득 자체가 전년 비해서 계속 오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실업률은 그래도 4.2, 4.3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총 소득, 근로소득, 사회 이전 소득 이건 정부가 주는 돈이거든요. 사회 이전 소득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이나 배당금 이런 것들이 미국의 가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조 달러를 계속 넘나들면서 그 높은 수준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안 살까?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마녀사냥 말씀드렸잖아요. 저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뭔가 일어날 거야. 지금은 괜찮지만 불확실성이 일어날 거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파월입니다. 음흠.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물가 상승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다른 얘기를 해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 당국자가 2명이 있다고 쳤을 때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쟁겨놔야 되겠다.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비가 계속 위축 단계로 계속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 본인은 금리를 안 내려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물가 상황을 보니까 PPI에서 살짝 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웨어하우징이라고 창고 운수업이라는 게 잠깐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돼서 붐업이 됐으면 그쪽 관련된 고용 막 채용이 막 되게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진짜 그쪽 서비스에 대한 쇼티지가 났으면. 근데 고용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확 쏠린 거예요. 예. 그런 지표를 겉으로 나온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겉 지표 몇 개만 보고서 이러다가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있고 그 정책 당국자 중에서 중요한 파월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니까 그러면서 금리는 안 내리니까 시장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소비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는 판국에 지금 AI 밸류에이션을 갖다 더 확장시킬 만한 근거도 없다. 다만 이제 세 번째, 우리 이번에 이제 범위세 인하 및 연장을 했잖아요. 미국 그게, 말씀이죠? 네, 미국 말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9월 이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미국은 서서히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세액 인센티브 주는 게 이제 9월 회계연도 종료, 이제 9월 말까지 종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익 계산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럼 기업도 그때부터 투자를 할 수 있고 소비도 그때 조금 더 늘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형국을 타고 이 빈틈을 타고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폭락설, 아까 말씀드렸던 폭락설, 그다음에 이러다가 다 죽는다. 뭐 버블론. 사실 버블론 우리가 몇 차례 검증을 했잖아요. 딥시크가 가성비는 좋아도 딥시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챗봇이나 이런 데에서 얻을 수 있는 네. 정보의 수준이 대학생과 아직 중학생의 차이가 있다. 거의 대학생과 중학생의 그 정도로 레벨이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정론을 우리는 다 모두 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지금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불안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데이터를 보면서 차곡차곡 지금은 스태그나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책의 기반이 하반기, 연말에 들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휴지기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책 모멘텀이 없으니까 좀 쉬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위험론을 갖다가 뭐 급부상시키는 거는 아무런 앞으로의 플로우상 사실 개연성도 없고 로지컬하지도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혹시 유 박사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뭐 물가에 그렇게 네. 세상이 걱정하는 만큼 물가를 자극하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가능성은요? 아직까지는 일찌감치 좀 재고로 대비했던 부분 네. 그리고 또 이 실제 관세를 뭐 수입업자나 저쪽에 미국에다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서서히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시작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도, 예. 우리는 매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과격하고 자신만의 로직이 강하지만 항상 어설퍼요. 어설프다? 어설퍼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설퍼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쟁겨놓은 물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창고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저도 파악을 못해요. 그렇죠. 현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미국이 1조 9천억, 그러니까 대략 2조 정도 재정 적자가 나와요. 2조 대략, 달러? 네, 2조 달러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최소한 40% 이상을 관세로 막 부과를 해가지고 예. 수입이 나오면은 예. 관세로 그걸 40% 그러니까 대략 보면 8천억 정도의 수입이 연간 나와서 그로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습니다. 박사님, 네. 8천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8천억 원인지 8천억 8천억 달러, 억 8천억 달러인지. 달러. 네, 8천억 달러. 요즘 이렇게 뭐 미국에서 자동차 아직도 25% 우리나라에 때리고 있고 네. 미국, 일본도 뭐 15, 뭐 그렇게 해서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 거 네. 그거 빨리 해결하고 관세하자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올라오던데 네. 3,500억 해놓고 나서 뒤에 단위가 없으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3,500억 원인지 네. 3,500억 달러인지 네. 3,500억 달러 같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 뭐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걸로 그렇죠. 아는데.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이 이제 거칠 거다라고 거칠 예상을- 거다? 네, 거칠 거다. 아, 근데 실질은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다 해답이 나옵니다. 연간 지금 매월 평균 60억 불밖에 안 거치고 있어요. 글쎄. 60억 달러. 예. 그러면 7개월 동안 예. 얼마 거쳤냐면요. 420억 불 평균. 음, 그러니까 원래 예측한 거에 20분의 1도 안 거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디에 물건이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데이터를 보면 수입을 안 하는 징후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인들이 관세를 조세로 보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음흠. 안 사는 거예요. 돈이 음흠. 있어도 안 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되냐?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는 관세가 여기서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유예된 국가 대표적인 국가 지금 중국이 남았잖아요. 예. 더 이상 관세가 여기서 올라갈 일은 없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런 확신을 줄 때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할 거다. 저항이 그때서부터 약화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건 금리를 내려줘야죠. 금리를. 금리를 내려줘야 돼. 우리가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옐런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물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지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 아닌 게 네. 우리는 상품을 주로 사는 국가잖아요. 예, 예.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놔야지 그 상품의 물가가 떨어집니다. 뭐가 됐든 다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가 거의 60, 70%가 서비스예요. 네. 교육, 보건, 레저, 뭐 아니면은 숙박,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작해서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네. 메디케어까지. 네. 근데 이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가격 기준이 뭐냐면요, 다 기준금리랑 연동이 돼요. 즉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요구하는 수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가의 율 자체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비용을 떨구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들도 서비스는 오롯이 과거 재고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라 오롯이 그때의 금리를 가지고서 빌려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네, 네.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물가 불안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파월이 이번에 어떤 정치적 스탠스, 트럼프를 마녀 사냥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연말에 그 세금 인하와 관련된 혜택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연말부터 또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시장 여건과 소비 여건들이 미국에서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잠깐 우리든 미국이든 쉬는 구간이지 폭락설을 얘기하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다소 그냥 그렇게 보신다. 선동이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지금 일단 미국 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 네. 했는데 이제 이른바 트럼프 측에서의 플랜 B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걸 뭐 법원에서 말린다고 법적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아 그러네 우리가 잘못했네 관세 그동안 거뒀던 거 다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합시다 할 거라고는 안 믿습니다. 안 네.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관세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트럼프가 비상경제권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이니까 예. 자신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원래 금수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금지합니다. 예.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예. 근데 그 수입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세를 높이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지금까지 했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국제무역법원에서는 네. 하급심에서 예. 그게 아니다. 어. 지금은 비상경제권 법을 발휘할 정도로 비상 상태가 아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원래 있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거다.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음. 관세율까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음.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거를 이제 5월 달에도 한번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하급심에서 또 그런 판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해결이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쪽에서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지금이 국제 비상경제 상태다. 그 법안을 갖다가 발의할 정도로 지금 비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는 지금 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해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쪽에서는 우리의 제조업이 다 망가지고 다 중국이 다 침공하고 있고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 비상입니다. 어허. 이쪽에서는 아니요. 원래 뺏겨왔어. 어. 비상이 아니야. 이걸 비상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도대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베이트, 논란,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예전에 일기 때도요. 각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소를 걸었어요. 우리는 관세를 갖다가 안 매기겠다. 우리 예. 주정부에서는 예. 그냥 사던 대로 사겠다. 예.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다. 도대체 못 살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관세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나 어떤 논란들은 사실상 해석의 문제고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더 목소리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민주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과거에도. 근데 이게 뭐 그래서 관세가 끝나고 이런 그런 형국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그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얘기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집값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매물을 안 내놓다 보니까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집값, 뭐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주택이 예.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기존 주택이 안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판매되는 걸 보면 신규 주택은 판매가 되는데 네. 대부분 기존 주택 existing home sales가 규모 굉장히 작은 상태를 이게 어제 오른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네. 거의 4년, 5년 동안 지금 지속이 이게 또 되고 있습니다. 금리랑도 연결된 바로 거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옐런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하고 상황이 되게 동일해요. 네. 어떤 부분이 동일하냐면요. 이미 과거에 저금리거나 지금보다 더 절대적으로 낮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 금리일 때 대부분 모기지를 다 맞아요.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50년, 100년 가까이까지 되는데 그 모기지로 집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냐면은 이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에 사시다가 직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시려고 하면 예. 이거를 팔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비싸니까. 예. 근데 예. 팔면은요. 지금 모기지가 사실은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이다 금리가 보니까 높죠. 모기지 30년이 모기지는 더군다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또 연동되니까. 네. 지금 아직도 6, 7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상업은행에 가서 뚜껑 열고서 저 대출 받을게요 그러면요. 7, 8% 나온 개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하. 예. 그럼 이분들의 결론은 뭐예요? 팔고 딴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2% 금리 받을 때랑 예. 8%로 내가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될 이자 때 비용이 너무 다르니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못 팔잖아요. 예. 못 그러니까 팔죠. 안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못 보면 파는 여건상 거예요. 못 파는 상황이에요. 예. 또 오죽하면 트럼프가 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못 파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뭘 하고 내면 렌트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렌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렌트가 어떻게 되지? 집 이사 한번 갈 때 새로 세입자, 그러니까 렌트 구하고 그다음에 이 주인분이 나가면서 또 렌트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책정되는 요구 수익률이 바로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 국채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채금리 다 연동이 되는데 결국 결론은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아직도 렌트 가격이 미국이
5% 6% 하던 게 지금 3%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건 전년비고 어디까지나 절대 가격은 계속 높아져 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오름폭이 좀 예, 줄을 둔화된 뿐이지. 거지.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냐? 결론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월이 틀렸다. 아하.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했어야 네, 된다. 했어야 된다. 미셸 보먼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이익을 놓쳤다.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저는 단순히 편향적으로 트럼프가 옳다, 뭐 파월은 틀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파월이 작년에 했던 얘기도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되니까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작년에 한 네. 100bp 내리는 그 한 네, 세 네. 번 정도. 네, 비컷이 한 번 나왔었죠. 네.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두 번째, 고용이 약화되면은 보험적으로 언제든지 더 경제가 약화될 그 데미지를 갖다가 네.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야 된다. 이거는 언제 내리냐?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뭐냐? 그러고서 마지막 결론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판단할 것이고 차후의 정책은 차기 의장이나 주요 이제 우리 통화 결정 인사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아. 이거는 경제 수장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요? 정치적이었고 예.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완고한 철학이 있었겠죠. 네. 그 철학을 갖다가 고수하다가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나간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미 면접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기 연준 네네. 의장에 대한 면접. 그래서 이 파월의 영향력도 이제는 약화되면서 시장도 좀 약간은 미국의 우리가 그렸던 원래 시나리오들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경제와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점차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나온 이런 시나리오와 그림과 데이터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 폭락설을 외치는 이분들 네. 근거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3,147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78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소폭 반등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는 67,900원. SK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46,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호가는 997,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925,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1,000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1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보합권 10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이제 3%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58,0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권. 펩트론이 오늘 2.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0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또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3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소폭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좀 호가에서는 0.4%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183,300원. 이 가운데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원.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HLB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38,8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까지 6분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양시장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또 뭐 2차전지 이런 쪽 움직임 봐야 될 것 같고 또 유럽 쪽에서 방산주가 강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방산, 조선, 원전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뭐 간밤 이제 뉴욕장이 쉬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어제도 뭐 다들 마감 시황에서 블랙자가 나오면서 또 블랙 먼데이 운운했으니까 근데 뭐 한 1% 남짓 빠질 때마다 블랙자 붙이면은 모든 요일이 다 시커매요.
적어도 블랙 붙이려면 한 지수가 한 3% 이상 빠져야 블랙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냥 뭐 스츠도 자꾸 블랙이니까. 근데 다른 증시 대비 워낙 많이 빠지니까 예. 왜 이렇게 우리만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 체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예. 글로벌 요인 플러스 우리만 더 빠질 만한 또 국내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네. 예. 그리고 뭐 자꾸 무슨 뭐 대주주 요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니 그러면 개인이 왜 삽니까? 수급 따져보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네. 개인은 사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도 하자 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뭐 개장 전에 또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저는 유진익 박사님 처음 말씀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관세는 나쁜 거야, 관세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뭐 마녀사냥이라는 용어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프레임 내지는 아니면은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다소 잘못된 어떤 관념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뭐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합니다. 저 뭐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말이 그런 거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거 뭐 교과서부터 나오고 중앙은행 인사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데 언론도 그거는 지켜줘야 한다 그러고 교수들도 학자들도 다 그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뭐 독립성 못 느끼겠어요. 아까 언급하셨던 작년 그 4분기에 그렇게 급하게 100bp나 금리 내릴 때 파월의 논리하고 지금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트럼프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저는 정치적인 인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스티브 미란이 내일 모레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네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한번 뭐 청문회를 했으니까 청문회 통과는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뭐 연준의 룰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뭐 일개 이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총체적인 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문제점을 제일 강하게 잡았던 게 우리가 달러를 너무나 많이 팔았다. 에? 달러를 너무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다. 예, 예. 그러니까 달러를 팔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그리고 미국 달러를 팔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 동맹국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결국에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안 팔겠다 그러면서 암호자산을 팔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 금을 팔겠다. 오. 그러면서 전략자산 비축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비트나 예. 이제 예. 암호자산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금리 정책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옳지 않다. 예. 과거에 이미 했어야 되는 논리,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의 그 언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어야 되는 그 기회 이익을 이미 놓쳤다. 내려야 될 때를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네, 미국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매일 천둥 번개가 오는데 날씨는 습하고 막 너무 더워요. 그리고 예. 굉장히 불쾌해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날씨가 왜 이러다가 네. 나중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거 에어컨 고장 났는데 전기 사업하는 저 김아무개가 전기 제대로 공급 안 해서 우리 찜통에 이 습한 날씨에 지금 안 그래도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은 잘못을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와 트럼프 그다음에 연준의 상황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맞는 논리도 있고 이쪽이 맞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돼요. 예. 지켜져야 되는데 거기에 기반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연준이 앞으로 나올 경제나 물가 상황을 기반으로 앞으로, 예. 그러니까 예. 현재가 아니고 예. 앞으로 나올 어떤 경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국민적, 그다음에 금융시장적인 심리를 자꾸 완화를 시켜주는 거. 그 역할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연준, 파월의 역할은 뭐죠? 나도 모르겠거든요. 데이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안 좋으니까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좋으니까 못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뭐 더도 안 그래요. 3개월도 없어요. 앞으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매모호한 지금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미 본인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좀 개장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9월 첫 거래일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좀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도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 연휴로 수장한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는 방산주 쪽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9월달 FOMC 또 연준의 금리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상승입니다. 좀 코스피가 3,155,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789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67,900원, 68,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257,000원. 그런데 최근 낙폭 대비로 반등폭은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100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4% 강세입니다. 93만 8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22만 500원, 기아 보합이고요. 그리고 HD현대 중공업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9% 올라가고요. KB금융 보합권으로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코스피 이전 상장설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45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권으로 11만 9,7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2% 올라갑니다. 5만 원 선. 페트론 2% 상승합니다. 30만 6,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좀 떨어지네요. 65만 7,0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로써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0.9% 상승합니다. 14만 1,600원, HLB도 올라가고요. ABL바이오도 9만 900원으로 0.4% 상승세, 삼천당제약도 18만 5,600원 0.7%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보게 되면 HJ중공업이 4% 강세입니다. 22,000원 선, 그리고 한화오션도 1.6% 상승합니다. 11만 8,000원, 그리고 대한주선도 2.5% 강세로 82,8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올라갑니다. 지금 21,050원, 1.2% 상승세고요. HD현대미포도 0.8% 올라가고요. 지금 기자 쪽에서는 현대임스가 2.3% 강세고 세진중공업도 1.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도 오늘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제 5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고 하이젠 RNM이 5.7% 상승합니다. 36,000원. 그리고 러셀도 5% 강세고요. 나우로보틱스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시메스도 7% 올라가고요. 엔젤로보틱스, 로보스타 모두 4%,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가 9%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로보티즈, 스맥, 유진로봇, 대동기어, 두산 로보틱스 다 올라가고요. 현대무벡스 6% 강세고요. 휴림로봇도 올라가고요. EM코리아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BB테크도 3% 이상 올라갑니다. 해성에어 로보틱스도 2% 이상 올라가고요. 로봇주도 흐름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가 또 강세를 보여주네요. 3.6% 상승하면서 22만 3천 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0.8% 상승 흐름. 네이버 대비는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로봇주예요. 로봇주가 좋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빅페이크 쪽에서 센즈랩, 파수, 알체라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센즈랩이 16%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SP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라운시큐어 다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46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5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외국인은 2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22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2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1,600개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70전 하락한 1,3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달러 환율은 지금 뭐 계속 1,39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네, 뭐 지수나 환율이나 네. 뭐 최근 한 달은 그러게요. 그냥 옆으로 기는 거에 불과하죠. 예. 지금 이제 이게 3,170선을 회복할 수가 있을라는지 이제 5일선, 20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얘들이 위에서 또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에너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두루두루 그래도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맞죠? 개장 초보다는.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피가 좀 양봉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이게 심리가 그렇게 되는데 자꾸 이러다가 벌써 약간 시장 내 그런 마인드도 팽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좀 걱정스럽죠. 뭐 그래봐야 또 3,200주 가면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제 마음인 줄. 자, 예, 그래요. 제 마음을 읽어내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네요. 깜놀. 네. 그래요. 아까 우리 유 박사님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미란 얘기하다가 그렇죠. 네.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예,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원래 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 일들에서 벗어나거나 못하는 거는 살기 힘들다는 거고 이걸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은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돈이 안 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돈이 풀려 있고 미국도 돈이 많다고 하고 한국도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뭔가 종목도 섹터들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한된 돈으로 뭔가. 그렇죠. 예. 그 돈이 안 풀린다는 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옛날엔 투자, 소비 이렇게 선순환해서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주식 투자하고 네. 이랬잖아요. 지금은 예.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만 하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는 맞아요. 거고 네.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해서 근로소득만 버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미국도 아주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M2 대비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까지 갔었냐? 2배까지 갔던 나라예요. 근데 네. 거기도 1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를 위한 해결책, 가장 큰 솔루션은 뭐냐? 그게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래요? 각 국가들이 물론 트럼프가 제기했지만 예.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오게 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신익이 있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신익이 옛날만큼 활동력이 안 돼요. 예. 옛날엔 책도 쓰고 뭐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방송도 하고 회사에서 발표도 하고 예. 일도 잘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네. 움직이는 보면. 그러니까 뭘 고안한 거죠? 유신익의 카피캣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바타를 만든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각 국가들은 지금 무너져가는 그리고 돈이 안 돌고 오히려 물가는 높지만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영국은 구체적인 법안까지 다 마련을 해서 실제 그 생태계를 키우려고 어제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한 영국이 키우면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부정론 너무 많고 막 시장이 안 좋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큰 화두가 돈이 더블로 늘어나게 하는 화두가 하나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더블로 늘어난다. 그렇죠. 아바타 돈이 찍혀지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을 올 그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정론으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모든 것을 지금 지표나 주식 상황을 보고서 다 망가졌다, 폭락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지금 나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처음 시도돼서 오류도 많고 걱정도 많겠지만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주식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아니 지금 그 말씀 아바타 개념을 말씀하셔가지고 돈이 2배가 된다. 그래봐야 결국 세상이 편의점에 갔더니만 생수 1,100원 하던 게 2,200원 되는 그 세상밖에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돈만 많아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이? 어, 그냥 주가 오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집값 오르겠죠. 아니죠. 짜장면값 오르겠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은 돈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예. 100조 달러 이상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중에서 30조 달러 이상의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정부들 각 국가들이 세금 다지면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식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추정을 할 뿐이에요. 범죄 자금으로 은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폐가 진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모르는데 불타 없어버린 화폐도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돈을 찍어냈지만 그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건 갑자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예. 이제 돈이 따블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도 따블이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도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풀린 100원이라는 전체 돈이 예. 100원이 다 풀려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수년간 지금 거의 10년 이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통화 정책도 예. 안 먹히고 정부 정책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수치로 풀린 돈은 수치로 나갈 때는 기록이 돼요. 예. 근데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다닐 때는 확인이 안 돼요. 예. 이게 정부 효율성,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보완하기 위해서 물가의 불안정성은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를 위한 또 다른 통제를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죽어 있는 그리고 돈이 돌지 않고 잠식돼 있는 이런 현상을 약간 타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되면 물가 불안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또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그림을 죄송하지만 우리 이진우 소장님도 네. 너무 모든 것들의 새로운 정책을 부정으로만 바라보면 현재의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새로운 변화는 도전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정론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의 그 고견으로서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딱 짚으시니까. 근데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뭐가 그리 좋으셔? 아,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무슨 패널 말씀에 이렇게 극공감하는 모습 내 3년 만에 처음 보네. 와. 그래요? 저 소장님 좋아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 돈 다 어디 갔겠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그러네요. 저 마약 카르텔 하는 놈들 다 들어갔을 거고, 뭐 온갖 뭐 정치하면서 뭐 국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다 뭐 그거 있을 끼고, 가상자산 쪽도 가 가상자산 있을 쪽에 거고요. 잠겼을 거고, 예. 뭐 콘크리트에 잠겼을 거고, 콘크리트. 우리 또 뭐 성형외과 원장님들 금고에도 다 들어갔을 거고, 뭐 그렇겠네. 예. 네. 연구 보고서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연구 보고서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아 소장님 말씀이 아니고요. 화내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그렇게 한 번 나간 돈은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오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잖아요. 예. 그 주체들 입장에서 네. 그 비용 맛을 봤잖아요. 안 내도 되는 맛을 예. 봤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나간 집 나간 토끼를 못 잡는 상황인 거예요. 집 나간 토끼.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거는 소장님 말씀처럼 지적할 건 지적하시되 그러면 또 다른 대안책이나 또 다른 그런 목소리로 정책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예 하는 것부터 막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는 더 공고하게 되는 거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예. 스테이블 코인 아바타는 달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욕구들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다. 뭐 이런. 프랑스 얘기 간단하게 네네네. 해볼까요? 예, 뭐 프랑스 뭐 요즘에 보면은
그 헤드라인 신문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리는 거 뭐 그리스하고도 비교를 하고 네. 재정 부채가 GDP 대비 뭐 110%가 넘어서 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예전에 유럽 쪽 문제 국가면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그리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3순위로 재정 부채 비율이 지금 프랑스라는 얘기가 네.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적자를 우리가 이제 안전 성장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3%를 적자도 그다음에 GDP 대비 부채도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독일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개선된 게 없어요. 평균적인 재정 적자가 그때 당시에 거의 10% 육박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8, 9%를 육박을 해요.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데 이번에 바이루 총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성장이 좀 위험하니까 예.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긴축을 하자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루 총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부자 증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반대를 해요. 부자 증세는 반대? 네. 부자 증세라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쥐만크세라는 거를 갖다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중서민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고 예. 돈을 더 거두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부자 증세를 하면 이 돈들이 부자의 돈들이 이탈리아 같은 데로 다른- 숨어들어서 쥐처럼 이렇게 숨어들 거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해요. 이탈리아로 다 숨어들 거다. 쥐 틈을 타고 쥐가 쥐굴 있잖아요. 예. 쥐굴을 예, 타고 가듯이 예, 갈 예. 거다 이렇게 예.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세를 할 거면 당연히 부자한테 증세를 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면서 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안 쓰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유럽이. 근데 네. 오히려 바이루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란의 이슈 코멘트와 함께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 네. 더 문제시게 만들고 있고 네. 유럽의 진영 자체를 갖다가 좌파 우파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그 경각심, 경계심을 더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는 네. 장본인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뭐 휴일까지 이틀 줄인다고 하니까 네. 더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반발이 있겠는데 일단 신임 투표 9월 8일이니까 그때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래서 보시는 이게 거예요? 이제 우리처럼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 왜 빠진 거예요? 예. 할 때 빌미가 될 수는 있죠. 아, 항상. 조정의 빌미 쉬고 정도. 있을 때, 예. 멈춰 있을 때, 조정이 올 때, 그때 빌미가 됐죠. 아, 이렇게 긴축적으로 뭔가 다시 이제 우파가 또, 우파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 생각해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도 있잖아. 돈이 주는 거 아니야, 전 세계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또 한 번 축소되면 폭락 옵니다. 긴축이 오면 폭락이 옵니다. 폭락설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더 큰 대세적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이 이제 연말에 환급,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그 정책에 준해서 같이 가고 있는 그 형국이 더 큰 트렌드니까 물론 미세한 부분도 확인하실 때 그 큰 트렌드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날들이 멀지 않았다. 저는 네. 그래서 암호화 자산 이런 거 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